대한수학회와 과학기술통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가기정통부가 의뢰한 기초 원천 연구 중장기 과학 로드맵 연구에서 수학 분야 과학 로드맵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료 수학 분야에서 의료 생명 분야에서는 모토가 100세 시대 국민 건강 증진을 비전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염병 역학에 대한 수리 모델 개발, 수학과 생명과학의 연구 교류 활성화 융합, 위상수학적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 신약 개발 및 난치병 치료에 대한 수리 모델 개발, 위상수학을 이용한 세계적 수준의 뇌과학 프로그램 개발, 국민 건강에 활용될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이와 같은 전략 목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4가지 큰 융합 전략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옆에 이주원 과장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발주자가 이주원 과장님입니다. 이 기초 원천 연구요. 근데 데이터 기반 의료 생물 수리 모델 개발이고, 생명 현상의 모델링과 해석, 위상수학과 내과학 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통계 연구, 이와 같은 큰 융합 전략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덧붙여서 일본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주요 산업군을 조사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머신러닝, 확률론, 선형계획 등 기술 혁신을 위하여 수학이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분석을 하고서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 분야 엔지니어의 능력은 수학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수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의 수학교육 전면 쇄신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학에서는 수학 및 통계학 부전공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하였고, 각종 국가기술 자격 인증점에서 확률과 통계, 선형대수 문제 출제 비율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스마트 소셜 대표님이 계시지만 일본에서도 기업별로는 대학가의 수학 인재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학 박사과정 진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축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수학 아카데미 학부 인턴십 등을 통해서 산업계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 등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업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기본적인 문제 해결의 소양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남대 병원에서도 와 계시지만 산업의료계의 기술적 혁신 지원과 더불어 수학 지식을 보유한 산업수학 인재 양성이 시급합니다. 기업이나 의료계에 많은 산업수학 인력이 필요한 반면 관련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산업수학 인턴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하고, 기업에서는 유능한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해준다면 새로운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취업과 상업 지원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수학의 역할, 특히 수학이 앞으로 미래에 가져야 될 역할에 대한 강조,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 또 정부가 인재 양성, 특히 전문 인력 양성에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과기부 기초연구진흥과 이주원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거리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장 이주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조카랑 얘기했던 말을 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조카가 이제 고3이 돼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추석에 내려가가지고 너는 도대체 무슨 과를 갈래? 라고 물어봤더니 통계학과를 가겠다. 수학과나 통계학과를 가겠다. 왜 수학과 통계학과를 가고 싶니 했더니 이 조카 녀석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야구는 통계 베이스가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수에 대한 통계들이 진짜 화면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과 이런 걸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수학이나 통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쓰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 김영록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기정통부가 산업수학에 관심을 이제 가진 몇 년 정도 됐는데요. 산산산업혁명연구 이전부터 저희가 2016년도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많이 도와주셔서 산업수학 육성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업수학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학적 이론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결국 두 가지인데요. 수준 높은 수학 이론이 기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 고도화된 산업의 연계 활동. 이 두 가지 파트가 이제 핵심입니다. 결국 산업의 연계는 당연한 건데 그 전에 이런 수준 높은 수학 이론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걸로 저는 스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학계 현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수학 전체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수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한 100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상당 부분 이제 순수 이론, 한 80~90% 정도가 순수 이론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응용이나 산업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산업 수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대학이나 아니면 더 낮게는 이제 초중등 학교부터 이런 수학 베이스의 인력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에 대한 전차원의 고민도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학 전체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구 사업의 한 3% 내외에 있는데요. 다른 대형 학문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문들에 비해서는 예산이 낮은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급 인력도 비전이 끝까지 다 합쳐도 1000명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분의 인력으로 이 우리나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역할도 있겠지만 초등고등학교 또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연구 인력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양성을 해 나갈지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수학회 그리고 과치원과 함께 저희가 학문 분야별로 이제 좀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인력 자원들이 좀 필요한지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학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대중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상당 부분이 또
산업수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드리면 이제 대한사업계에서 제시한 것 중에 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크게 세 개를 뽑아주셨는데 의료수학은 좀 그다음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인공지능 그리고 의료수학 그리고 금융수학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수학 쪽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수리과학연구소가 굉장히 산업수학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의료수학 부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실 텐데 앞에서 발표하신 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점차 늘려나가야 되겠지만 당장에 이런 대학에 있는 인력들과 주변연의 인력들이 어떻게 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앞에 이제 기업에 오신 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인력 양성이 돼도 이분들이 나중에 갈 수 있는 곳이 대학밖에 없다면 인력 양성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산업과학이 활성화되고 또 그 인력들이 스마트 소셜과 같은 곳에 또 취직도 할 수 있고 이런 좀 기업에 있는 그런 취업문이 좀 열리면 인력이 대학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행사를 주관해 주신 수리과학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앞으로도 대한수학회 또 학계와 같이 저희 정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수학도로 산업수학의 육성 그리고 육성 로드맵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 발표자들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플로어에 계신 몇 분들께 질문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했지만 현재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의 의학대학원에서 조교수를 하고 있는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산업수학과 의료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세미나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특히 그 김영덕 부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대학, 병원들이 협업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인발부에서 같이 코업한 연구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국내에서는 지방 대학이 수학이 거의 위기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서 고려되고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랑 함께 고려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대안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이 기초 원천 연구 김강기 과학 로드맵 기출 연구에서 많은 이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도 약속받았고 그다음에 지방대를 위한 지방대는 지금 고사 상태입니다 거의.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취직할 곳도 없고 이 정도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 기초원천연구 중장기 과학 로드맵이 저희 수학과 통계학 쪽에 블록 펀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돈이 다른 쪽하고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수학계에 도움이 되는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까지도 저기 수리강 연구소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학교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사실은 산업 수학이나 어학 수학이 중요하다고 많이 이해를 하고, 저도 수리생물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교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주제고 연구하기 참 재밌다. 그런데 학생들은 졸업하고 어딜 갈까? 하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과대학 교수님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학생을 배출시켰을 때 그쪽에서 과에서 교수를 뽑아줄 수 있느냐? 매저가 분명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제가 학생을 키우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아예 차라리 순수 수학을 해봐서 대학 교수랑 더 빠르지, 중간하게 산업수학이나 어학 수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도 국가수리강연구소에서는 저희들이 수학 전문가들을 배출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일반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연구자,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가는 질병관리 그런 수학자들 그냥 파트타임을 사용하지 정규직으로 뽑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학회 차원이나 학교 차원이나 이런 책에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경험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의과대학에 있을 때 저희 선배분 중에 병리과 전문의 하시는 분 있었는데 그분이 임상을 안 하시고 컴퓨터 데이터 관련한 거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학교에서 거의 쫓겨났었는데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의료 데이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계신 분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대학에서 그 의료 데이터가 신설되고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그 전까지는 뭐 데이터 과학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굉장히 수요가 많고 공급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말에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 스터디라는 그런 대회에 참가를 할 건데요. 이제 의사들하고 데이터 과학자들, 그러니까 의사는 한 10% 정도 되고 90%가 데이터 과학자분들인데 모여서 그 의료 난제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내고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치를 해서 어떻게 분석하기 쉽게 만드냐 이 정도 수준이지 그걸 가지고 좀 더 고차원적인 분석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뭐 말씀드린 것 대회 자체도 내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 정도 수준이지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그 차원의 분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거 분명히 뭐 제 사견이지만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이나 병원,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 모든 그 자료들이 데이터화돼 있고 그것을 분석할 데이터화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들 분명히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래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뭐 더 짧은 시간에서도 그런 수요가 굉장히 이제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의과대학에는 정말 없었던 직책이죠. 의료정보학과 교수.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전혀 없었던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졸업한 학교만 해도 4분이 정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요가 창출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영국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수학 또 우리나라 대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자 사실은 세계 대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정말로 큰 화두이고요. 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코 넘지 못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그 지방대학에 있는 대학들 학생들이 졸업하고 어디에 취업할 것인가 결국 수요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수요를 창조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보아서 현재 이 산업수학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산업수학 또는 의료수학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다수 만들어지고 이 성공적 사례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의 성공 사례입니다. 다수 세상에 알려지면
그것에 대한 투자, 인력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 것이고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대학은 또 우리는 교육과정, 인력 양성 방향 등을 바꾸어서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완전하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수요는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다만 그러나 그동안 이만큼 오는데 많이 시간이 걸렸듯이 다시 이 방향을 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국가수련공무원 보통입니다. 김희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수학 어떤 센터들이 지역에 많이 배치가 되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발전하는데 기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핵심 도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은 지역에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연구로서 스타트업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지역에 물론 저희 기관 국가수련연구소부터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겠지만 지역 곳곳에 생겨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기부 이주원 과장님께서 어떤 그런 관련돼서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발표 보면서도 많이들 보면 이제 수리관 연구소가 기업들 많이 도와주고 있고 부산에도 센터를 설치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 같아서야 전국의 방역마다 다 있어서 기업들이 다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단기간 내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저는 얘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런 컨설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 컨설팅 그룹으로 유명한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쪽과 얘기해보면 다 경영과 출신들인데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수학이나 과학 전공자를 굉장히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박사급의 연구원들을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물리를 전공하고 박사를 끝나자마자 외국계 컨설팅 그룹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도 있겠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기업들이 뛰어들 부분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은 그런 시장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수리과학 연구소가 아마 그 마지막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 담당 부처로서 수리과학 연구소 많이 지원하고 수리과학 연구소도 이제 모든 걸 이제 수리과학 연구소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대학이나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 생태계를 키울 수 있을까를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김희동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있는 손모식입니다. 짧게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아까 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부탁 말씀을 듣고 싶으셔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수리과학연구소하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기업이 성장한 걸 이렇게 그 그래프로 보여주셨는데 짧게 가령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책적 아니면 어떤 산업계적으로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서 김희동 대표께서 운영하고 계신 스마트 소셜도 더 잘 성업하시게 될 때 혹시나 수리과학연구소 그리고 또 산업혁명이란다 산업수학 연구진들과 함께 또 다음 라운드로 한번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신 청사진이나 아니면 바람이 있으시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날 후쿠오카에서 도슈벤처 한국 대표 로즈 회사가 이번에 선발이 되어서 일본 쪽 4개 회사와 저희 회사가 4개, 한국이 4개 회사가 피칭 대회가
내릴 예정은 있습니다. 제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런 상상을 전혀 못했었죠. 그냥 꿈이었는데 그 꿈이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수학을 만나면서 현실화가 된 거죠.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이제 투자도 약 2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부산이지만 이례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후배 벤처 대표들을 보면서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분명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고 그러한 길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책을 홍보하시는 분이나 그 정책의 담당 주무관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또 대다수의 이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인력 양성에서 취업, 그다음 연구개발, R&D 매출 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막상 이제 가보면은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니야라는 경우도 사실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업사업 수기센터에서 저희 나름대로 왔던 거는 사실 뭐 우리 뭐 현준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뭐 부장님뿐만 아니라 사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공무원인가? 이런 공무원이 아니구나, 아니면 학교 교수님도 아니구나. 진짜 기업과의 마인드로서 사실 저에게 접촉을 해주셨거든요. 부르면 언제든지 와주셨고 멀리 와주셨고 그리고 저희 연구진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 집은.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점점점 저희 직원들이 변해갖고 저희 역시도 이해를 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간곡히 부탁하건데 이게 단순한 어떤 전시행정이 아니라 지속성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속성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여기도 출연연이다 보니 그 규정들이 사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들을 보니까 이 규정이 왜 이렇게 적용이 돼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규정들 또한 꽤 많이 있는 걸 제가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그런 규정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정말 연구에 좀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주면서 산업수학이라는 부분에서 좀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우리 기업 대표들이 알 수 있는 좀 홍보의 장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좀 대국민들이 이런 산업수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것을 내가 새로운 직업으로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홍보의 장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정말 작은 예산인데요. 이 작은 예산으로 이만큼 했다는 것도 저는 놀랍다고 보내지만 이것을 정말 좀 오늘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줘서 좀 예산을 팍팍 주시고 하셔가지고 진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이 내용을 알고 한다라면 우리 벤처 기업들한테 큰 덕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오늘 토론대회에 참여하신 네 분 박주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아시다시피 산업수학이라고 우리가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넘어서 4년째 가는 의료수학은 결국 올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 정말로 출발점이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세상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의과학연구소 또 우리 수학계가 다 같이 책임지고 또 미래 후속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